지금 수년 동안 과르디올라가 맡았을 때 수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워커. 네. 이 워커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지. 맨시티의 경기력과 성적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워커를 토트넘에서 영입한 게 사실 신의 한 수였거든요.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필요한데 워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워커가 뭐 중앙 수비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중앙 수비수처럼 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빠른 선수가 한 명, 진짜 압도적으로 빠른 선수가 한 명 필요한데 그게 지금 나폴리에서 하는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랑 딱 맞죠.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맨시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좀 기사 그대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나폴리는 김민재를 좀 붙잡고 싶어 하지만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 것을 선호한다. 맨시티는 디아스, 스톤스, 아케, 아칸지 등 풍부한 센터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펩은 스톤스와 아케가 인버티드 윙백으로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라포르트를 기꺼이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펩은 김민재를 좋아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예, 이거 뭐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 나올 법한 얘기이긴 해요. 덧선을 지우고 보면 그러니까 라포르트가 어쨌든 지금 약간 부상 이후에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케가 조금 더 라포르트보다 주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라포르트가 약간 밀려 있으면서 그리고 라포르트가 근데 또 가치가 없는 선수도 아니에요. 왼발인데 빌드업이 이렇게 잘하는 센터백, 네. 실력이 이렇게 좋은 센터백은 분명한 가치를 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만 하고 라포르트 입장에서도 그러면 다른 팀이 이 라포르트를 데려간다면 그 자리는 또 누굴 영입할 거고. 근데 맨시티 정도의 클럽이 센터백을 영입한다. 그런데 센터백 매물이 누가 있느냐를 보면 네. 김민재라는 이름이 당연히 월드 클래스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그 호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 김민재의 그 위상이 요런 정도까지 왔다. 그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센터백 매물 중에서 뭐 김민재, 그바르디올 거의 뭐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센터백 보강을 원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민재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맨시티의 스타일과 맞냐? 그렇지. 그게 궁금합니다. 맞냐? 예. 이거겠죠? 일단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안 맞는 부분은 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도 약간의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라흐마니가 김민재보다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전진 패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롱 패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현대 축구는 중앙 수비수도 공격에 좀 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곧 가담했을 때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약간 부족해요. 거기서 이제 패스 미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AC 밀란 나폴리 경기에서 4대 0으로 질 때 김민재 선수가 패스 미스가 많이 나왔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제 맨시티의 스타일에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제 맨시티에서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아케, 아칸지, 뭐 스톤스, 뭐 라포르트 그리고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전진 패스를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마치 미드필더처럼. 심지어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기도 하죠. 최근에 스톤스가.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패스에 대한 것은 약간 이제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맨시티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을 안 먹히는 거거든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수년 동안 과르디올라가 맡았을 때 수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워커. 네. 이 워커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지. 맨시티의 경기력과 성적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워커를 토트넘에서 영입한 게 사실 신의 한 수였거든요. 라인을 올렸을 때 사실은 완전 카운터잖아요. 네. 빠른 선수들한테 손흥민, 은바페 이런 선수들 워커가 다 스피드로 그렇지. 워커 엄청 빠르니까. 그래서 심지어 손흥민 선수도 이제 그 토트넘이 맨시티 이길 때 워커가 있는 쪽에는 손흥민 선수를 안 둬요. 워커가 워낙 빠르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필요한데 워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워커가 뭐 중앙 수비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중앙 수비수처럼 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빠른 선수가 한 명, 진짜 압도적으로 빠른 선수가 한 명 필요한데 그게 지금 나폴리에서 하는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랑 딱 맞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맞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맨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쏟아지는 기사의 뭐 비중을 보면은 네. 맨시티보다 맨유가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맨유는 뭐 겨울부터 얘기가 나왔고 네. 맨시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몇몇 매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적을 어디로 하느냐는 어떤 팀이랑 자주 이적설이 나왔느냐보다는 결국 그 시점에 가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네. 김민재 선수도 그 나폴리 올 때 나폴리는 갑자기 나왔어요. 맞아요. 그 전에 막 다른 팀들 다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스타드렌이었죠. 렌 맞아요. 렌이 계속 나오다가 네. 거의 뭐 이적 완료 막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나폴리가 참전을 해서 맞아요. 나폴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포인트겠죠. 그리고 네. 뭐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는 잔류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나폴리.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쿨리발리 재계약하기 쿨리발리. 전에 나폴리에서 재계약하기 전에 다들 떠나는 줄 알았어요. 네네. 반다이크랑 비견되는 중앙 수비수였어서 많은 빅클럽들이 노렸는데 쿨리발리가 또 그 우리 인시녜, 네. 메르텐스, 막 카에온 친한 선수들도 있고 순식간에 나가죠. 다 나갔지 뭐 핵심들이. 진짜. 또 이제 막 2위를 하니까 또 막 아쉽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쿨리발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또 프리미어리그로 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재계약도 없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맨유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뭐, 데일리메일에서도, 지금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가장 앞서 있다 이런 보도를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확실히, 맨유는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 김민재가. 지금 뭐, 맨유의 센터백 자원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예.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 수비수의 그 빅클럽 이적은 지난 시즌에 대부분 좀 정비가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중앙 수비수가 필요한 팀, 급하게 필요한 팀, 김민재가 가자마자 확실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 요런 빅클럽들은 이제 맨유, 네. 뭐 리버풀, 이제 요 정도 클럽만 지금 센터백이 급하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맨시티 가면은 사실 주전으로 뛸 거라는 기대가 좀 어렵죠. 맨시티 가는 건 예. 서브 자원인데 근데 맨유 가면은 딱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뛰면은 맥과이어가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자리에 김민재 선수가 대충만 뛰어도 맥과이어보다 잘할 거고. 네. 파트너로 있는 게 뭐 리산드로나 이제 린델로프. 근데 바란도 이제 유리몸이고 부상도 많잖아요. 근데 김민재는 오른쪽 중앙 수비도 가능하고 왼쪽 중앙 수비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맨유 가면 닭 주전할 수 있다. 네. 방금 언급한 팀 중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김민재 선수 원하는 팀이 많다. 이 정도까지 전해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민재는 사실 이번 시즌에 만약 챔스 4강 갔잖아요. 거의 유력한 확률로 유럽 베스트 11에 뽑힙니다. 그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네네. 어떤 팀을 가든 이 선수를 뭐 정말 백업 자원으로 영입하거나 출전 시간을 거의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럼요. 선수다. 네. 그리고 이적설은 진짜 그때 뭐 이렇게 딱 대봐야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뭐 네. 댓글 채팅창 보면은 뭐 이 선수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궁금하지만 그 지금 알 수가 시점에서는 없어. 선수도 몰라요. 예. 자기가 잔류할지 나갈지 선수도 모르죠. 네. 시즌 끝날 때까지 시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뭐 이제 나폴리는 카운트다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현지 이제 상황 같은 거 보니까 다음 경기 그냥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나폴리가 이기고 라치오가 지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약간 뭐 퍼포먼스 같은 거? 축제할 준비. 카퍼레이드라든지 33년 만에 하는 거고 또 나폴리가 한이 있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아, 한이 있지. 네. 그리고 나폴리에서 지금 한창 축구 좋아하는 나이대 사람들은 나폴리 우승하는 거 못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 네, 그럼 그분들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동시에 라치오랑 인터밀란이랑 붙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아, 그렇지, 축제를 그렇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라치오가 인터밀란에게 질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당연히. 상대가 있죠. 인터밀란이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딱 동시간대 하면 이거 축제가 바로 열릴 수 있는 거지. 그러네.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처럼. 그렇지, 그렇지. 한국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해요. 나폴리가. 네네. 토요일 밤 10시요? 토요일 밤. 10시. 토요일 밤 10시. 29일이 토요일 10시에요. 예. 그리고 인터밀란 라치오가 일요일 7시 반에요. 하루 아니, 차이가 차이로 너무 하는 나네. 거예요. 하루 차이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겨놓고 또 라치오 기다리고 이러기 싫다. 그럼 요구할 만하네. 어차피 맞춰달라.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나폴리는 챔스도 없으니까 뭔가 주중 일정 이런 걸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주말에 하루 좀 밀어서 그러니까 나폴리가 인터밀란 때로 시간을 맞추겠다 이 요구겠죠? 네네. 그쵸? 근데 이거 상대팀 좀 그런데 이 요청이 안 받아들여졌겠죠. 거부됐다. 예. 근데 충분히 요청할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아,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우리 좀 기왕 재밌게 보고 싶은데 네. 시간 좀 맞춰줘라. 아하. 그러니까 자, 그게 뭐냐? 나폴리 갔다 왔잖아요.
그냥 축제예요 지금. 아 지금은 뭐 계속해서 지금 도시 저도 전체가 축제야 저도. 그러니까 어. 그 AC 밀란 나폴리 4대0 졌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밤에 축제예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응원가 부르고 계속 그냥 뭐 꾸며놓고 네. 계속 축제예요 축제.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폴리가 유벤투스 원정 가서 이기고 왔잖아요. 네. 근데 나폴리 선수들이 유벤투스에서 잠자지 않고 그날 밤에 바로 버스로 이동을 했어요. 나폴리 돌아왔어요. 네. 근데 당시에 안기사가 이제 구단 버스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화제가 됐는데 안기사가 버스 맨 뒷자리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나폴리에 들어오자마자 나폴리에 있는 나폴리 시민들이 팬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깃발들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버스를. 환영을 해줘. 네, 환영을. 예. 마치 막 그 우리나라 옛날에 금메달 따고 돌아올 때 그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카퍼레이드 하듯이. 네. 근데 그게 매일매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유벤투스 원정이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요런 느낌이다. 온통 좀 카메라 좀 하늘색 바꿔줘. 천국이고. 모든 동네가 이래. 모든. 또 이게 현장의 증언이거든. 아 그럼. 사진. 나폴리 사람이야 이제.